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멘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세닉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르노가 이제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한 이후부터 이제 아르카나부터 시작이긴 해요. 그때부터 해서 이테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전동화 모델들에 대한 확장을 시작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나하고 처음에는 이제 XM3였죠. 아르카나하고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됐었고, 이 세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테크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닉을 타면서 르노 입장에서는 이제 조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낸 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닉을 타보면서 르노의 전동화 전략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먹힐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도 이제 주행거리가 이번에 시승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조금 짧기는 한데 저희도 조금 더 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관하고 이제 실내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2열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모터쇼에서도,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죠.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도 전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들 좀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르노 그룹 자체에서, 코리아가 아니에요, 르노 그룹 자체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들, 로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조금 3D 그래픽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테일 램프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쭉 연결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형태를 많이 적용을 해 놨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프랑스 브랜드의 차들이 디자인만큼은 참 예쁘게 잘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세닉에서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요 딱 형상 자체가 SUV라고 좀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그냥 막 둔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닉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패밀리 SUV, 패밀리 일렉트릭 SUV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사용을 하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타겟층 자체는 좀 불특정하고 조금 넓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패밀리 전기 SUV로서의 모습을 외관에서부터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이 아마 휠이 20인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영국 기준으로 보면 18인치, 19인치, 20인치 꽤 다양한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크로스 클라이밋 올웨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관계자분들에게 살짝 여쭤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스포츠가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서머부터 윈터, 올 시즌, 일단 베이스는 올 시즌이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요 타이어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크로스 클라이밋이 요 차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타이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요 올웨더 타이어,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타이어입니다. 좀 그동안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 시즌까지는 좀 써봤을지라도 올웨더는 좀 잘 안 써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써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신기해, 이상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고,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타이어 좋구나 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는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고 타이어로서는 좀 쓰다가도 다음에 타이어를 바꿀 때가 되면은 다른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서 다른 타이어를 끼게 되면서 승차감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큼직큼직하게 시원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세로형으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계기판 디스플레이 가로형으로 들어간 거, 이 두 가지가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기역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어설프게 연결을 한 게 아니라 수평은 수평, 수직은 수직 그대로 쫙 연결을 해주니까, 있는 그대로 연결을 해주니까
요소에 따른 역할에 따른 요 분배도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기어 레버 버튼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미국 차나 유럽 차나 이런 데서 밴 같은 것들 그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아주 옛날에 쓰고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써보면 이것도 편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요 센서인데, 이게 페이스 아이디 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폰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페이스 아이디를 해서 얼굴을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가 누구구나 라는 것들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운전석의 세팅, 사이드 미러의 세팅이라든가 시트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해 둔 것들을 얼굴로 인식을 해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버튼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타면은 그거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XM3 아르카나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봐왔었던, 그때는 eShift라고 이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된 모델들에 적용이 됐던 건데, 가운데가 좀 밑에가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더더욱 밑에가 뚫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계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바로 밑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자리가 되어 있고, 슬라이딩을 하는 수납 공간과 안쪽에 있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전체적으로는 활용성 자체는 꽤 훌륭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도 꽤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제 뒤에 좀 살짝 보이실 텐데 모터PD의 정원준 편집장 앉아 있어요. 정원준 편집장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앞뒤 좌우 전부 다 꽤 넉넉한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티어링 휠을 저 지금 끝까지 안 밀어놨어요. 밀어놓게 되면은 조금 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 사용된 소재 같은 것들, 지금 A필러하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부직포 같은 것들, 옆에는 플라스틱하고 이제 스웨이드 같은 것들, 실제 스웨이드는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사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고 편하게 좀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소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차급과 이 가격대에서는 괜찮은 그런 조합을 해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한 4가지 정도로 이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 ADAS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화면,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회생과 사용에 대한 정도, 그다음에 차선 유지,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것들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세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팅으로 바꿔서 주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들 혹은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왼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렇진 않아요. 회생제동의 단계 요 시프트 패드는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을 왼쪽 엄지손가락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에 대한 모드, 크루즈 컨트롤 모드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이 세이프티라고 해서 요 기능들을 한꺼번에 켜고 끌 수 있는 것들도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 컵홀더가 하나예요. 앞쪽에 물론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파티션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컵홀더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통을 하나만 꽂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르노 차들이 가끔씩 뜬금없이 욕을 먹었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차 자체가 글로벌이나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럽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한번 보고 오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이 르노 세닉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정원전 기자가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 이야기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
이런 것들이 1열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열에서는 공간이 그래도 조금 넓다, 좌우 앞뒤 다 조금 넓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앞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공간이 한 278mm, 그러니까 27cm, 8cm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만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무릎 공간 자체는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좌우 공간, 특히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최대한 아래로 내려두게 되니까 발을 넣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발 공간은 조금 좁은 측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그래도 칭찬을 할 만한 포인트는 이 썬루프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게 되면은 전자식 잉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세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단기간 아니어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시트의 착자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막 엄청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가운데 이 부분 제가 지금 내려놨는데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어서 스키3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의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팔걸이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치대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두 개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태블릿을 밀어 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폰을 두 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S23인데 케이스가 없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이스를 껴놨는데,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케이스를 끼는 순간 조금 많이 타이트해지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다 벗기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별개로, 이런 것들과 별개로 컵홀더는 그 위치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컵홀더하고 같이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배터리, 모터,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에 장착되어 있는 플랫폼은 정확한 명칭은 CMF EV 플랫폼입니다. 르노 그룹 안에 있는 자회사 중에서 암페어라는 그 플랫폼 전용 회사가 있어요. 그 개발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암페어 미디움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요 CMF EV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플랫폼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4kW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용량이고 또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218마력 정도, 굉장히 무던한 그런 수치를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의 용량이 사실은 90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낮을 수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400 한 초중반대, 한 420에서 460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거의 한 480, 500 가까이는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88%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537km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인증 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는 성인 남자 2명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켜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더 먼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요 주행 모드입니다. 멀티 센스라는 것이고, 이제 스티어링 휠 안쪽에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컴포트, 에코, 스포트, 그리고 페르소라는 게 있습니다. 페르소는 이제 퍼스널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각각에 따른 세팅 자체가 좀 많이 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컴포트를 위주로 좀 세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고 다니게 되면은 조금
여유 마진 같은 것들이 좀 많은데 라는 생각,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정도밖에 세팅을 안 했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변태들이라고 하죠. 마니아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 차가 강조를 했던 그런 문구 같은 것들 자체가 패밀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컴포트를 위주로 세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은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전기차를 위해서 만든 모듈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 모델이에요. 전륜 방식인데 듀얼 모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개발을 하기에 따라서는 후륜 버전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 자체, 플랫폼 안에 모터의 자리 같은 것들은 다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좀 공간이 좀 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스펜션의 구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반적인 차들과 내연기관 차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희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동화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전기차예요 라는 것들을 막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막 티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전기차가 꼭 전기차하고만 요 비교군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형 차급이라는 거 안에서, 중형 SUV라는 차급 안에서 골고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할 때도 보시게 되면은 승차감이 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기차 이퀄 좀 조용해야 돼. 왜냐? 엔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정숙 조금 고속으로 달리지 않으면은 좀 전기 모터가 일부러 내주는 그런 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각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타이어하고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승차감 자체는 일단 1열에서 느끼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열에서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차이, 일단은 이제 가속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컴포트에서 가속을 할 때, 에코에서 가속을 할 때, 스포츠에서 가속을 할 때, 속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안에서 느끼는 승차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냥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전기 SUV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굉장히 크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스티어링 휠의 핸들링에 대한 느낌이었는데, 2.34 회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서 핸들링에 대한 느낌도 조금 더 예민하게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포트나 스포츠나 둘 다 조금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일상적인 도로에서까지 그렇게 확 티가 날 정도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팅 자체는 그냥 평균치, 컴포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둔 그런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팀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르노그룹이 글로벌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들은 구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전자하고 좀 많이 손을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화를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이제 조작법이라든가
주행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라든가 주행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까지 주행에서 크게 방해가 되진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비를 측정을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6.2km/kWh가 표시가 되고 있고, 요거는 주행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뒷좌석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1열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좀 스트로크,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좀 짧은 편에 해당을 하고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단부에 요 보어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승차감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림도 그렇고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못한다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진동이나 떨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밑에서부터 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머리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코쿤이라고 해서 배터리 위에 이제 흡음재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발라놨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소음, 노면에서의 뭐 소리들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라고는 또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은 조금 덜 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C필러, D필러 쪽에서 창문 쪽에서 계속 바사삭 하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숙성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게 1열하고 2열하고의 갭이 조금 크다라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 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열과 2열과의 차이점이 좀 큰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격대라든가 크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말로 가족을 위한 차로서 고민을 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의 전체적인 길이 같은 경우에도 4,400이 조금 넘고, 뭐 회전 반경이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9m로 상당히 컴팩트하게 돌아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데, 앞좌석에서 아빠는 조금 편하게 타고 갈지라도 뒷좌석에 엄마나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승을 하러 갔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같이 사시는 분 같이 데리고 가서 뒷좌석에 앉게 해서 뒷좌석의 승차감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가격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측정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한 4,6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희의 뇌피셜이 아니라 르노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대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금액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테슬라도 충분히 좀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현대 기아에서도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품성하고 같이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막 메리트가 떨어진다던가 반대로 오히려 메리트가 엄청나게 많다던가 그렇게 딱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시승을 해 보시고 르노 세닉이 유럽에서 올해의 차를 받을만 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